금융위원장님. 네.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입니까? 임명입니까? 제가 제청권자입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그 요건을 봐서 충족된다 그러면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족된다면 예, 그건 사람을 봐야 되겠죠. 전문성 등 그런 요건을 잘 검토해서 예. 요건 충족이 된다면 예, 요건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 언론적인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질문하는 취지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파면된 상태인데 6월 3일이면 새 대통령,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지금 이제 얼마 남았나요? 한 40일 남았나요? 그 남겨두고 공공기관장 인사를 제청 절차를 거치거나 임명을 제가 거치는 것은 이른바 내란 부역자에게 보온 인사를 하는 것이다. 자리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내란 잔재 세력에게 알받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비판, 의구심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님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1분기에만 폐업한 음식점이 13,580군데, 종합건설사는 160개사, 또 연체된 부실 채권이 12조 6,150억, 역대 최대 기록, 또 은행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또 많이 뛰고 있고 카드사 1분기 연체율은 전기 대비해서 약 1.5% 늘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때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지방정부도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 재분배기는 고장나서 부자들은 웃고 서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축소되어 취약계층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내수는 얼어붙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망쳐놓은 우리나라 경제를 복구하는데 고작 4.3조 원 그 민생 지원 추경뿐이어서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던 내각으로서의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추경 규모를 민생 지원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4.3조 원보다 더 크게 촘촘하게 편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그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규모보다도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빨리 집행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좀 더 과감한 추경을 위해서 위기 극복 기금 신설을 제안합니다. 위기 극복 기금은 정부 출연금 약 5천억, 또 금융기관의 출연 고통 분담금으로 해서 한 1조 6천억 좀 넘게 1조 7천억 가까이 해서 그래서 좀 마련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이런 취지는 은행들이 단기 순이익 22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전년보다도 1조 2천억 이상 늘었고 순이익이,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통분담을 거두어서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위기 극복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원금 감면이라든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확대 등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간단하게 한번 부총리에 대한 입장이 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저 비슷한 기금이 사실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느 가장 국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께서 나오지 않으셨는데 미국 관세 협상 등 시급한 국정 현안 처리라는 권한대행의 권한 밖 임무를 핑계로 예결위에 양해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임시정부 총리 이승만이 국제연맹의 대한민국 신탁 통치를 요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더 큰 역적이다. 이렇게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단재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있는 권한으로 매국을 했지만 한덕수는 없는 권한으로 매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국노다. 이렇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그 추경 예산에 일반 예비비 4천억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과거에 그 제출된 추경을 보면 일반 예비비 증액인 포함된 적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편성된 일반 예비비가 이번 추경이라는 것이 이제 재난 극복을 목적으로 주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또 내수 진작이라든지 이런데 여기에 편성을 해서 일반 예비비를 4천억 편성을 한 그 이유가 주로 이 특활비나 뭐 안보비, 정보보안비의 예비비로 활용을 할 의도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특활비, 안보비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데 일반 예비가 아닙니다.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일반 예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회에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반 예비 증액을 무슨 근거로 이걸 동의해야 될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회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집행 내역 자체는 이제 다음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예비비 중에서 지금 상당 부분이 저희가 안보 분야에 원래 써 있는 걸로 기정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목적 예비비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예비비 쪽은 일반 예비비에서 목적 예비비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그쪽에 여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린 겁니다.